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에 출마한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인데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그제 말씀 나눠봤고요. 민주당 곽상원 후보와의 대담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네, 후보님 요즘도 아드님하고 같이 지역구 곳곳 누비시나요? 예, 아이들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0시 지나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는데 어디부터 찾으실 것 같으세요? 예, 저희는 내일 아침에 경복궁역 앞에서 출근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네. 8시 반에는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출정식을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유세차와 함께 내일 종로 전역을 다 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으로 이번 총선에서는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셨는데 먼저 출마의 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서로 편가르기 해서 상대방을 악마시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로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발전하고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우리 정치를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예, 20대 국회 때 당선 지역은 서울 강서갑이셨고요. 당시에는 민주당 소속이셨고 이후에는 무소속으로 주로 계시다가 최근에 새로운 선택에서 개혁신당으로 행보를 변경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역구와 소속 모두 달라진 건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유권자분들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저는 87년도에 처음 선거를 할 때부터 쭉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민주당에 입당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지냈고 참 열심히 당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제서부턴가 변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계시던 때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보수에 비해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토론과 논쟁이 살아있는 그런 정당이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특히 문재인 정부 도중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하고 목소리를 못 내게 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양측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 정치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87년도에 만들어진 헌법 질서 자체를 바꿀 때가 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종로 하면은 전체 선거 구도와 또 전국적인 이슈에 따라서도 표심이 갈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실제로 유권자분들 이렇게 만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로 듣고 계세요? 일단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경제가 말씀입니다. 어렵다. 네네. 예, 살기가 정말 어렵고 진짜 힘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로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만나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지금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칭찬들을 안 하십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민주당을 찍고 왔고 이번에도 아마 찍을 거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지는 공천 파동이라거나 박용진 의원 탈락한 거는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보수 정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정권이 바뀌어서 정말 달라질 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다른 의견 내는 사람 탄압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독선적이고 혼자서 일방적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 그리고 인사를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좋아하는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금태섭 후보님께서는 방송도 많이 나오셨고요, MC도 하셨고요. 특히 소신파 정치인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신데, 근데 이런 인지도가 지지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그 지역에 다녀보면은 주민들은 정말 많이 반겨주시고 뭐 다 알아보시고요. 네네.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데 이게 양당 체제라는 게 사실상 역사적 초임을 다하기는 했는데 예. 현실의 벽으로는 아직도 높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리에서 만난 유권자들이 당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당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판단 착오를 한 거나 실수를 한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걸 고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 이준기 님께서요. 금태섭 후보님의 예. 상식과 중용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종로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들 잠깐 평가해 보시겠어요? 이게 뭐 꼭 두 분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솔직히 거의 모든 분이 반쪽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재형 의원님은 제가 옛날부터 존경하던 분이고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민주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최재형 의원님은 처음에 이제 대선 주자로 감사원장 하다가 대선 주자로 정치에 뛰어드셨는데 예.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꾸짖거나 비판할 점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목소리를 안 내셨거든요. 네. 또 이 곽상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정치를 하셨다면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의견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공천 파동이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 완전히 팬덤 정치가 그냥 굳어져 가고 있고 네네. 당 대표에 대해서 뭐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은 이재명 대표도 약속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니까요. 네네. 또 표결 같은 데서 반대했다는 이유로 찍어내고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사위인 곽상원 후보께서는 이 국민의힘이 잘못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지만 자기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게 두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 거의 모두가 그렇고 저는 솔직히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반쪽 정치인들이 아닌가. 예. 어쩌면 이렇게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 정치의 모습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비난을 퍼붓는가. 그러다 보니 정치가 누가 더 못하냐로 바뀌고 있는 거죠. 금태섭 후보님의 생각과 말씀처럼 반쪽 정치인들이 많다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예. 본인이 지닌 강점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런 판단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사실 검사 생활을 12년 하고 나와서 정치권에 들어올 때까지 10년 이상을 누구보다도 길게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인데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내세운 게 검찰 개혁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장관께서는 검찰 개혁을 하신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검찰 특수부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수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예. 그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검찰 특수부를 키워서 정권에서 부려먹냐 하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제가 했죠. 예.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제가 반쪽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될 때 극찬을 퍼부었던 분들입니다. 저는 그때 특수부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례적으로 출세를 시키고 전진 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지금 의료대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할 겁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서는 결국 환자하고 국민만 불편해지고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항상 자기 진영의 잘못도 얘기했고 자기 목소리를 내온 정치인이라는 데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쓴소리, 바른 소리를 자처하셨다 말씀하셨고요. 네. 지역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종로 지역을 다녀보시니까 이 가장 시급한 현안, 내가 당선되면은 이것부터 어떻게 해내야겠구나. 뭐가 있을까요? 주거와 교통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아마 최재형 후보님이나 박상원 후보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 종로를 가보면 동네 상관이 없이 빈집도 많고 정말 좁은 길 이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로 분들이 자부심도 많지만 예전부터 여기 출마하시는 분들이 종로를 종로답게 이런 구호를 계속 지금까지도 내고 계신데 거기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 살기가 불편한데 무슨 종로답게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종로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는 그 불편한 거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벽화 그리고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종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이 뭐 총리 지내고 당대표 지내고 하신 분들인데 그때 과연 정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내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시장이었으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돼서 국민의힘이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도 이 종로 시민들의 마음에 안 들고 이 현재 상황과 안 맞는 것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의원께서 그동안 현역 의원으로 계시면서 정부나 또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주민의 뜻이 다를 때 한마디라도 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 정치가 그 모양이 되다 보니까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죠. 반쪽 정치인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논리네요. 유권자분들은 그러면 이 같은 종로에 특화된 세부 공약, 금태섭 후보는 뭘 제시할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로는 규제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원래 청와대도 있었고 또 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높이 제한, 고도 제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디가 어떻게 규제되어 있는지를 저도 알기 힘들 만큼 제가 30년을 법률가로 살았는데 어려울 만큼 복잡합니다. 저는 이걸 단순화시켜서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이래서 주거 환경을 먼저 고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로에 이제 지하철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을 놓겠다고 그동안 역대 국회의원들이 전부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사실상 총리를 지내고 집권당 대표를 지낸 국회의원들도 못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당장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 저희가 그때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5분 콜버스입니다. 5분 콜버스요? 지하철역에서 먼 곳 이런 데 사는 분들이 마을버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연락을 하면은 바로 와서 태워갈 수 있는 버스를 도입을 하면 이것이 훨씬 당장 편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지방에서는 몇 군데에서 성공적으로 도입을 해 있고 종로의 사정에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선거 구호로 내세운 게 종로를 파리처럼인데요. 종로는 이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 말씀드렸듯이 주거와 교통이 불편해서 인구가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파리도 종로 못지않게 문화재도 많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그 문화를 지키면서도 정교하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치고 개발해서 주민들의 삶이 편하다는 평을 듣고 있거든요. 저는 종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종로 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기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시는 유권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선거에서 개혁신당 몇 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일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는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목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선 한 2주 남은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판단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쪽 정치인들로 가득 차 있는 한국 정치를 바꿔야 국가 우리의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도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삶, 지역 현안들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을 비롯해서 이렇게 제3세력 신당을 만드는 것은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반드시 나아가야 될 이 방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교섭단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성과를 낸 다음에 계속해서 해나갈 겁니다. 네,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개혁신당에게 상황을 좀 반전시킬 기회가 있다면은 그 부분은 어떤 영역일지요? 결국은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유권자들이 현실을 알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결심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만큼 설득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를 2주 남기고 정권 심판 여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독선과 오만을 부셔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네. 그러나 유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에 180석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면 아무도 그렇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10% 교섭단체가 될 만큼 20석이나 30석만 되면 정치가 바뀝니다. 이런 설득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지금 46석이 걸려 있는 비례 의석을 둘러싼 선거전을 보면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좀 눈에 띄던데요. 이런 양상은 제3지대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조국 신당은 지금 민주당의 사실상은 위성정당에 가깝거든요. 예전에 열린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있었지만 그걸 3당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 도와야 된다고 말을 했고 또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총사정관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선거법을 이 모양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가르기, 서로 상대편에 대해서 적개심 갖게 하기, 이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보다도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남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남미 생각이 날 정도로 당장 당이 만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3년은 너무 짧다. 탄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대한민국이 정권마다 탄핵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국민들의 생활이나 지금 어려운 경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지 그렇게 저희가 많이 말씀을 할 것이고 지금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정말 심판하고 싶은데 차마 지금 공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방탄을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한테 표를 줄 수가 없어서 조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도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반성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여러 의석을 차지하면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문서 위조범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조국 대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검찰에서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자연인이고 시민이면 저도 원래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고 위로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사정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공사구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네. 지금 후보님이 출마한 종로구가요. 후보가 7명이나 되지만은 선거판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쟁률이 2.75대 1. 그래서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총선 출마자들이 좀 준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당 체제가 너무 굳어져서 그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쪽 정치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기성정당, 거대 정당에 안주하고 거기서 당권을 진 이재명 당대표나 혹은 여당인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는 것이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일 쉬운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가르기 팬덤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소수 정당이나 이런 데서 당선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당의 후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 잘 안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은 걱정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계속되면은 결국은 또 이제 지역에 가면은 거의 일당 체제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다양한 의견을 이제 유권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당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네네. 그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실지 포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희가 개혁신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저희가 당선이 되게 되면 예. 정말로 다른 정치를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돼서 만 2년이 되도록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안 하는 정치가 아주 그냥 굳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 대표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는 정치가 돼버렸죠. 저는 종로에서 이제 아침마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출근 인사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 소리를 질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안 싸우는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대화하게 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씩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과의 뭐 단일화 내지는 뭐 범보수 진영이 전략적으로 힘을 합치는 시나리오 관련된 전망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 혹시 당 차원의 단일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전혀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권자들이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권이 됐다가 예. 문재인 정부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로 왔더니 문재인 정부도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만 챙기고 생각이 다른 사람 친일파라고 밀어붙였고 네. 그래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더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민주당이 이기거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인으로서 그 양당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종로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재형 후보나 뭐 곽상원 후보 이런 분들이 나오셨지만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이재명 대표가 곽상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사람을 내보냈거나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재형 의원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도 하등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위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금태섭 종로구 총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